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말씀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 겨울이 되면 네. 여러 군데 뭐 아픈 데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허리? 이게 뭐 허리. 그렇죠.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겨울에 많이 생깁니다. 네네. 뭐 이게 이제 허리 통증은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또 많이 앉아 있기도 하고 운전도 또 오래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허리가 아프면 요즘에는 뭐 허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술도 네. 이제 예전과 달리 뭐 내시경으로도 쉽게 수술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잘 낫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네. 낫지 않고 수술을 해도 낫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네.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네. 이제 오늘 제목이 허리 통증? 목을 왜 치료해야 되나요? 네. 허리랑 목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난데없이 네. 목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한번 허리-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허리 통증은 저도 뭐 가끔 경험하는 일이긴 하지만 한 번 이렇게 심하게 오신 분들은 뭐 별다른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갔더니 수술까지 하고 그래도 계속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몰라요. 저희가 자율신경 치료를 하지만 또 척추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 특히 이미 시술 다 하시고 수술 전 단계에 이거 수술을 해야 되냐 말을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60% 이상은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다 통계를 내봐도 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을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허리하고 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60대 남자분이시거든요. 남자분이신데 자,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서 시술까지 받았어요. 보통 한 1박 2일 정도 입원해서 시술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잠깐뿐이지 계속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뭘 하냐? 일단 건설 현장에 계시지만 사무직이시고요. 그리고 거들고는 있지만 그렇게 막 남들처럼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처럼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해서 이제 허리가 아픈 줄 알고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의 코스지 않습니까? 도수치료도 하시고 물리치료 하다가 그렇죠. 그래요 안 좋아지네요. 그러면 주사 좀 맞아볼까요? 하고 충격파도 좀 했다가 뭐 보통 그래서 이제 차단술 같은 시술을 신경차단술 먼저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더 깊은 문제인가? 그래서 신경외과를 갔더니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까 디스크 시술 합시다.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근육이나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그래서 시술까지를 했는데 하고 나서 조금 뭐 좋아진 듯 한 것 같지만 제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MRI까지 찍어가지고 내가 허리는 찍어봤지만 거기 디스크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일 거라고 했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시술 다음에는 수술인데 수술은 뭐죠? 이제 칼로도 열어야 되지 핀을 받고 그거를 또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된다고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근데 거예요. 문제는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꼭 재활까지는 아니어도 네. 허리를 못 쓰는 기간이 꽤 오래됩니다. 그렇죠. 그럼 일을 못 하시죠. 그렇죠. 일을 못 네.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이제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원인이 도대체 뭐냐가 궁금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더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일단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늘 가래가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뭐가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 그럼 굉장히 뭐 건조하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겠죠. 코로 들어가는 호흡이라든지 어떤 기관지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혹시 목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직이면 뭐 남들 정도 이제 뻐근한 정도지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또 누구나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고개 돌릴 때 좀 버벅 소리 나요? 찌긋찌긋찌긋 이런 뼈 소리, 모래 소리 나요? 이 정도다. 그리고 피곤하긴 하지만 잠은 잘 자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다니는 병원에서 모근 검사를 해보던가요?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대부분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목이 편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꼭 목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단, 목, 등, 허리, 골반을 포함해서 이제 전척추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니까 대부분 요런 허리 사진만 일단은 찍어봤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허리 사진을 보면 안 좋죠.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퇴행성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모양도 다 좋지는 않고 이런데 디스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뼈도 좀 찌그러져 있고 모양도 다 좋지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곡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일직선이죠.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서 있으니까 위에서 충격을 훨씬 더 하중을 많이 받는 형태. 특히 보통 이렇게 C자 형태로 우리가 완충작용이 잘 될 때는 앞쪽에 우리가 하중을 많이 받지만 이렇게 열려있는 구조가 되면 뒤쪽이 좀 많이 받으면서 디스크가 훨씬 더 잘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충분히 이제 허리는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등 쪽으로 와봤더니 등도 어떻죠? 등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등도 약간 펼쳐진 형태가 되면서 자 엑스레이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이렇게 막 뿔처럼 자라 있거든요. 네. 특히 이 부분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두리들이 예쁘게 떨어지지만 오른쪽 가운데 붙어서는 뾰족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일 것이냐? 결국 우리 몸의 척추는 신경길이 되고 이 신경길에서 이 각각의 구멍을 통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멍의 크기가 과연 양쪽이 같을까요? 아니겠죠. 다르겠죠. 특히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생겼을까요? 이 뿔처럼 나온. 뭐 뼈끼리 이렇게 계속 부닥치니까 일단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칼슘을 끌어다가 이런 문제들,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결국 여기에 문제는 그러면 등이 안 아프더라도 이분은 등 아프다는 소리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등이 아프지 않더라도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핵심인 신경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즉 내장기관의 문제도 언젠가는 곧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이제 목은 안 찍어봤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일단 아닌 것 같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자 뼈의 테두리들이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이 뼈는 이 모양 자체가 이거 어디 눌러가지고 뭐 찌그러진 형태처럼 완전히 그 다음에 완전히 좁아져 있고요. 뒤에도 이런 뭔가 몽우리 같은 게 생겨 있는데 이런 게 보통 석회가 되겠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또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뼈 모양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다 지각각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모양이 딱딱딱딱 맞아야지 벽돌 쌓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각각이 생기니까 벽돌이 안 쌓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문제가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런 형태는 보기도 드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뭔가 증상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특이하게 이분은 뭐 사모직이면 이 정도 굉장히 성격이 묻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목 자체에서 오는 어떤 증상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런 상태가 처음 시작이 될 때 말이에요. 통증이 굉장히 있거나 뭐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지경까지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뼈가 이렇게 변하려면 벌써 뭐 십수년도 더 지나야지 되는 이야기인데 십수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냈다는 겁니다. 별 문제 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좀 뻐근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약 먹고 견디고 뭐 조금 쉬면서 견디고 뭘 좀 하면서 견디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뻥 터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이 맞은 게 결국 이분은 허리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을 뿐더러 주사치료, 특히 차단술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이 가려지면서 문제가 점점 더 진행이 됐고 진행의 형태가 조금 더 좀 심각한 형태로 됐다는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의 허리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목의 형태가 많이 변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극적으로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 상태가 허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 알려드린 이유는 허리 통증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꼭
목만 잘 잡아주셔도 허리 통증이 해결될 수가 있고 내장기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일단 전체 문제가 선생님의 허리 문제를 줄 수가 있고 그 전체의 문제 중에 목의 문제가 허리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등까지 문제가 되시니까 앞으로 등에서 나오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통해서 내장기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전체 중에 꼭 문제가 될 수 있는 목을 포함해서 신경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MRI를 한번 찍어보시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를 한번 가져와 봤더니 실제로 이제 이거는 수술 후 상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디스크가 많이 안 튀어나와 보이지만 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이 공간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목으로 올라가 보니까 자 이렇게 이상하게 원장님 말씀대로 모양이 제각각으로 다 찌그러져 버린 목 상태 안에는 요게 신경이 되고요. 근데 신경이라는 게 KTX처럼 슝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뻗어야 되는데 네 어때요? 막 우둘투둘하고 뭐 이렇게 되고 국도가 됐네. 어디가 됐다가 잠깐 뭐 여기 쉬어가는 것 같지만 또 뒤 저 밑에서도 한번 또 뭐라고 할까 뭐 건널목에서 한번 멈추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횡으로 자른 사진들을 보면 자 이 앞쪽이 디스크고요. 뒤쪽이 신경이고 여기가 이제 목 뒷덜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경이 이런 타원형으로 예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뭐 니은자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수술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뭔가가 이 모양을 이 척수신경을 갖다가 한쪽으로 보내버리면서 찌그러지고 있는 완전히 누르고 있는 근데 이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프고 쑤시고 하는 이런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심폐장관, 뭐 소변, 대변, 호르몬을 지휘하는 모든 내장기관의 신경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목 위쪽으로는 뇌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들이 뇌신경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우리 물컵이라고 치면 물컵이 여기 있어도 정상처럼 보이고 여기 있어도 정상처럼 보이고 물컵만 바라보면요. 여기 있어도 정상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툭만 쳐도 떨어져 버리는 이미 난리가 나버려 다시 되담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을 지금 어떻게든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다. 말하자면 벽돌 쌓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말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계속. 그래서 이 안정성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도 이분이 조금 더 재발을 좀 덜하거나 아니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요걸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목 상태가 근데 상당히 심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 통증이지만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속의 허리의 문제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허리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조질 게 아니고 가해자를 찾아서 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허리 쪽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허리 위쪽의 하중이 자꾸 불균형하게 눌러대니까 한쪽 부분에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전체 하중을 다리에서 받쳐가지고 골반을 잡아야 되는데 다리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허리 골반이 틀어지면서 하중을 못 이겨내면서 생긴 즉 피해자는 허리지만 위아래로는 무릎 다리가 있고 위쪽에서는 목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줘야지 결국 끝을 낼 수가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자율신경계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걸 좀 학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그러면 내 몸은 저절로 회복이 되고 저절로 정상으로 찾아가려는 이런 항상성이나 어떤 좋은 반사작용이 있을 텐데 결국 그 좋은 반사작용도 우리 몸에 기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점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정위라고 합니다. 정위. 정위는 이 각각의 척추, 특히 머리축과 허리골반축을 중심으로 두 개의 무게중심이 직각 그리고 직교를 이룬 상황이 우리가 좋은 상황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S라인, 우리 몸매도 S라인이지만 척추도 S라인을 통해서 적절한 완충 작용을 해줘야지 결국 신경은 긴장이 없는 상태, 네. KTX처럼 슝 가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깨져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세 반사라는 걸 합니다. 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빨리 짚어가지고 결국 중력에서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들, 뭐 타고난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씹냐, 교합의 문제, 어떻게 보행을 하냐, 그리고 항상 뭐 자세를 다리를 꼬고 있거나 뭐 턱을 개고 있거나 뭐 일자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세들,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동작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사고나 부상도 있지만 또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술들, 그리고 뭐 너무 강한 마사지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이런 반사작용을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데미지가 쌓이게 되고 그 쌓인 것들이 척추는 불균형을 처음에는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게 질병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허리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밸런스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척추가 뭐 따로따로 벽돌 쌓기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만 움직여도 모든 그렇죠. 척추가 움직이면서 모든 척추가 움직이면서 근골격계도 모두 움직이는 이런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 체인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 머리만 움직여도 허리 골반까지 움직이고 다리만 꺾어져도 골반이 틀어진다. 그래서 전체 속의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에 우리 불균형이 생기면 힘의 벡터가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최소한 한쪽은 51, 한쪽은 49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계속 걸어 다니면 결국 이 하중이 한쪽에 문제가 되면서 뭐가 생기냐, 결국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의 사이즈가 변하게 되고 예민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또 통증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관절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 불안정한 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근육은 더 쪼여야 돼요. 근육은 쪼이지, 신경은 예민해지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더 척추는 불균형한 상태로 되고, 이 불균형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질병, 디스크가 터져버리고 척추가 협착이 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51, 49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처음에는 기능적인 변화가 조금 있다가 결국은 시간의 차이로 병이 돼버리죠. 근데 이 신경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신경 자체의 문제보다도 척추뼈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은 연약한데 뼈는 단단하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을 계속 누르고 이러면 신경이 결국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간격을 어느 정도 넓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다가 이게 작아져 버리니까 이제 안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졌나? 증상이 없어지니까 나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점점 줄어든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근육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허리가 안 좋을 때는 꼭 종아리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종아리, 좋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는 요즘 사진기가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뒤에서 찍어봐가지고 양쪽에 종아리 사이즈가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 허리가 안 좋아지면 아래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금,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무릎 뒤나 우리 하지 쪽에 이렇게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그럼 나 허리 안 좋구나.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목도 안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크게 드러나는 게 이제 엉덩이 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이 자꾸 빠지는 게 허리의 문제랑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 엉덩이로 보지만 엉덩이에 있는 이런 특히 중둔근 이런 근육들은 골반의 안정성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 허리 골반은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 쪽에 신경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경이 우리 일자목이나 거북목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만 돼도
이 신경의 긴장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디에 발생을 할 수 있냐? 신경이 부착되는 지점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착 지점에 어떤 신경들이 지나가냐면 허리 골반에서의 근골격계에서 올라오는 신경 신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로 말이죠. 요 그렇죠. 부위. 여기 이쪽이 허리 골반에 내가 근육을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최적의 조건이겠구나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신경을 올리는데 여기서 여기가 잡아 당겨지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변질된 결과가 내려가니까 자꾸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만 바뀌어도 허리 골반은 틀어져 버린다. 근데 그 목이 바뀐다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무지막지한 변화가 아닌 단순 일자목, 단순 거북목, 특히 그게 위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위쪽, 특히 상부 경추의 문제는 대부분 또 턱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턱 관절이 좋지 않으면 경추의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 그 경추의 문제가 허리 골반을 자꾸 비트는 힘이 가해지는데, 그래서 결국 이 목 문제는 결코 허리하고 따로가 아니다. 직접적으로 신경이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 목이 바뀌면 허리가 바뀌고,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등에도 부담이 가는데, 이 등에서는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기로 가는 자율신경이 아주 중요한 신경이 나온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아프고 쑤시고 뭐 저리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소화 문제, 호르몬 문제, 심혈관계, 혈액순환 문제, 호흡의 문제까지 일어나면서 결국 끝은 안 좋게 암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리가 아프다. 네. 이것 빼고는 난 완벽하다. 네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허리면 목이 문제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또 문제고, 그러면 내장기관에도 문제가 이런 분들이 막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면서 뭐 이렇게 뭐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피곤해지고, 뭐 조금만 걸으면 운동을 좀 하면 너무 이제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아우, 흔한 이야기고 제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요, 또 잘 견뎌요. 잘 버티시네. 타고난 이게 근육 체질 있잖아요. 뭐 장수 체질 이런 사람들은 뭐 뼈가 굵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잘 견디시기 때문에 이게 잘 견뎌서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게 되고, 그러면 더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치료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많이 망가지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허리도 좀 아픈데 뭐 예전에 목 어깨도 좀 불편했었어, 뭐 그리고 뭐 소화 좀 안 되는 느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 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허리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셔야지만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이분처럼 굉장히 큰 문제를 앓게 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가 우리 몸의 진짜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 허리 문제를 결국은 다른 문제랑 연결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이제 뭐 피해자, 뭐 가해자도 같이 이제 뭐 하는 게 결국 이제 목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 이제 다른 병원이 잘 안 봐주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전척추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조준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밸런스들도 같이 확인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허리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저희 병원에서 뭐 이게 다른 병원에 치료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긴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허리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허리뿐만 아니라 같이 치료를 하시면,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목이 좋아지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몸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거기다가 목 바로 밑에서는 호흡, 목 위아래에서는 바로 호흡하고 관련된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피로도가 확 떨어지면서 수면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삶 자체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허리 치료를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큰 네. 무기고 노하우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공개를 네. 또 직접 또 해주시네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아프지 마쇼에서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제 좋은 정보로 좀 남아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아프지 마쇼의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